이 조직의 유해순환 혈액량이 감소하는 부종성 질환은 대표적으로 신부전과 이제 간변병, 신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전도 결국에는 이제 EF가 떨어지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EF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어떤 기전들을 통해서 이제 혈관 안에 이제 소듐과 이제 수분이 이제 어떤 정상 이상으로 증가를 해서 이제 부종이라는 거를 이제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신부전의 경우에도 이제 그다음에 이 심박출량이 저하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신부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병변 같은 경우는 이제 복각 내에 이제 정맥 우렬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간병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SBC 이제 IBC의 드레인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 IBC 캐놀라가 포탈베인에 들어가 있다던가, 이런 경우 드레인 캐놀라가 작아서 이제 원활한 드레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간에 이제 압력 자체가 압력을 형성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간 수치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결과도 종종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부전과 그다음에 간병변, 그다음에 이제 신부전 이런 거를 통해서 조직의 이제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병에서는 이제 유효순환 혈액량 감소와 함께 이제 신장에서 이 나트륨의 이제 재흡수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수분의 증가가 먼저보다는 이제 나트륨이 많이 이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나트륨과 수분은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 수분이 더 이제 나트륨이 더 증가를 하게 되고, 수분이 그 따라서 더 증가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나트륨의 이제 배설량 감소 및 이제 저류가 되면서 이제 부종이 발생을 합니다. 혈관 안에 소듐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삼투압 자체를 올리게 되는 거고, 이 삼투압이 올라가게 되면 이 삼투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시상하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뇨 펩타이드라던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RAA 시스템을 억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도 분비를 이제 억제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이제 결과가 이루어지면서 혈관 안에 수분이 이제 그 삼투압이 맞을 때까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심각한 유효순환 혈액량 감소를 동반하는 질환에서는 이제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 외액량이 이 앞에 설명드렸던 이런 기전을 통해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제 갈증으로 인한 이제 수분 섭취가 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신에 이제 탈수가 일어나는 경우, 운동을 했다던가 이런 경우는 이제 세포 내외의 수분이 이제 동시에 다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갈증에 의해서 수분을 섭취를 하면 되지만, 이거는 순환 혈액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 결국에 혈관 내에 이 압력이 이 체액량이 낮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이제 교감신경계라던가 RAA 시스템에 의해서 이 소듐을 더 증가를 시키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삼투압이 올라가서 물을 섭취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으로 수분이 감소하는 거랑은 좀 이제 다른 또 개념입니다. CPB 이제 그 다음에 이 ADH 분비에 의한 이제 수분 배설 저하가 생겨서 이제 수분 정체에 의한 이제 저나트륨 혈증이 지속되기 이제 쉽습니다. 그래서 또 만니톨도 우리가 이제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만니톨의 경우에는 이 뇌 앞 강화를 떨어뜨려서 뇌 혈류를 증가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삼투압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제 이뇨작용도 같이 이제 하게 되는 이제 두 가지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만니톨은 더군다나 수분을 혈관 안으로 세포 간질구획이라던가 세포 내에서 혈관 쪽으로 수분을 이렇게 가져오기 때문에 이 혈관 안에 수분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소듐의 수치는 떨어지는데 이 삼투압 자체 오스모랄리티는 이제 좀 높은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만니톨을 사용을 하면서 그 특성에 대해서 좀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 CPB 과정에서 이제 환자 체액량 계산을 통해서 이제 부종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제 볼륨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체액량 이제 계산을 이제 항상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몸무게의 변화입니다. 몸무게. 만약에 70kg이었던 사람이 80kg으로 몸무게가 증가했다고 하는 거는 10kg에 이제 그 물이 증가를 하게 했다는 거고, 그러면 거의 10,000cc에 가까운 이 볼륨이 이 체액량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수술의 질병의 어떤 이제 진단에 따라서 그 환자가 이제 어떤 상태를 보이냐에 따라서 이제 수분을 좀 충분히 제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이제 이 삼천판막의 뭐 리거지테이션이냐, 아니면 뭐 AR이냐, 아니면 AS냐, 뭐 MS냐, 뭐 마이트랄의 스테노시스냐, 마이트랄의 뭐 리거지테이션에 따라서 이 수분의 볼륨의 양을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환자를 파악하고 그 몸무게를 통해서 이 증감을 알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체해순환 과정에서 이 충분히 볼륨을 제거를 해주는 환자들은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뭐 TR의 경우에 더 그런데 TR은 거의 전신 부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TR로 인해서 만약 예를 들어 10,000cc의 볼륨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수술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이 TR이 해결이 되고 나서 이 프리로드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이제 부종으로 작용되어 있던 순환이 좋아지면서 이 혈관 안으로 볼륨이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 프리로드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심장의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프리로드의 증가는 결국에 심장의 기능을 더 완전히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더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프리로드의 갑작스러운 증가는 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 중에 이 환자의 체액량 판단을 해서 그거를 제거를 해주는 것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질병에 따라서 이제 그 환자가 이제 잘 위닝이 돼서 나가서 회복을 더 빨리 하는데 중요한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